생각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제가 작정이 교육이라보다는 대화라고 생각하시고 또한 도중에 단행 도중에 만약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들을 하고 오셨는데 지금 위기 세상이 이 세계가 전부 위기 상황인데 놀랍게도 아마 이번 제가 얘기하는 건데는 이번 이 팬데믹 사태가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이 거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저는 딸내미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 나라 전반적인 주변 사람들이 당신 나라 그 좋은 나라 가도 왜 미국에 왔느냐. 미국에 오늘까지 7만 명 죽었죠. 그런데 대부분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요양원 시설에 면회를 못하게 하니까 사실 누가 사망한지도 모르는 상태였죠. 그래서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그래서 주인이 없는 장례를 하기 때문에 장례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소위 무명자들 노숙자들처럼 해서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뉴욕 쪽에 묻고 해서 지금 실제로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느끼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오늘 발표된 사실인데 일본도 사망자가 의외로 적은 것으로 발표됐죠. 놀라운 사실이 발표됐는데 병원에서 나간 사람을 완치자라고 하죠. 이 완치자와 사망자를 같이 처리해서 지금까지 발표해왔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나갔으니까. 그래서 사망자를 극적으로 줄여서 그렇지 실제로 일본도 지금 엉망진창인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좀 큼직하고 너무 좋은데 아베노 마스크라고 코와 입만 딱 장난감도 아니고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본 뉴스 들으시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미 선거 방송을 보고 전부 디지털 시설에서 손으로 넘기고 화면이 확 넘어가죠. 계속 화면이 뜨고. 근데 일본은 지금도 이런 종이에다 써서 이렇게 비춰주면서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일본이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도 꼭 배워야 되는데 아날로그의 최고의 시절에 세계 100대의 기업 중에 54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2000년도 직전까지. 그 아날로그의 최고의 시절에 머물면서 디지털로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고 산 겁니다. 근데 한국은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는 훨씬 일본어 게임이 안 되는데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터치 시대 예전에는 무엇과 무엇이 닿아야만 전기가 통했는데 디지털 시대는 무엇과 무엇이 닿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스위치를 눌러서 접촉해야 전기가 통했죠. 요즘은 터치로 되는 거예요. 터치 되기 전에 이미 손에 나온 정전기가 그 시설에서 뭔가 시작되기 전형적인 디지털 시대인데 바로 디지털 시대에 들어가지 않고 아날로그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음 시대를 맞이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고생한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여러분과도 저도 지금 올해가 66세입니다. 66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이걸 바탕을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또한 사회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지만 그 배경은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 나오고 여러 많은 분들의 국가 공로 이런 문제들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그런 시간도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고생 많이 고생하시면 자식들을 다 교육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루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제가 그 몽골에 출장할 때 깜짝 놀란 것은 몽골에 가면 한국 자동차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제주시로 이야기하면 건입동에서 어디 삼양까지 이렇게 버스 그 앞에 그 시내버스 그 표 있죠? 어디 들이나고 그걸 안 지워요, 그것을. 그래서 왜 안 지우냐고 했더니 저것이 한국차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최근에 중동이며 아프리카 쪽에서도 한국 상품을 가져가면서 반드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달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태극기를 그려서 보내라. 예전에는 대한민국 것인 것을 가리기 위해서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재팬에 들려서 어떻게든지 심지어는 라벨 있죠? 라벨. 이런 옷 뒤에 라벨. 그것도 길게 만들어서 쉽게 뜯을 수 있거나 가위로 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한국을 감추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 것임을 잘 여기다 말도 안 되는 한글 써달라고 써. 대한민국 이렇게 써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아카데미 상도 우리 사람이 4개를 휩쓸었는데 이 아카데미를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보면 완전 미국적인 거예요.
미국 백인들만 탈 수 있는 상이에요. 흑인도 안 됐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조차도 한국 사람 쫓아가서 뭐 대상 4개 휩쓸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좀 눈에 써지니까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이나 이 어린 음악하는 애들은 그 애들이 모이면 12만 장, 보통 큰 스테디움에 12만 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스테디움에 들어가는 티켓이 10분 내에 팔려요. 10분 내에. 혹시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술이 뭘까요? 갑자기 저 이미 짐작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주제가 지금 그거니까. 뭘까요? 소주입니다. 소주. 펜실베니아 대학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비싼 학비를 내야 돼요. 보통 3학기로 움직이는데 한 학기당 돈을 14,000불, 15,000불을 내야 되는 비싼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학비만 해서 얼마가 돼야 될까요? 1,500, 한 4,500만 원 내야 됩니다. 가장 큰 학비만 내는 거예요. 4,500만 정도를 이 학교인데 거기에 글로벌 영업하는 상업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가 나와서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서 제일로 지금 많은 판매 고수하고 디지털 접촉 횟수 가장 많이 듣는 음악이 뭔지 아냐? 애들이 대답을 하네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이 뭔지 알아? 애들이 대답을 하네요. 그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글로벌 한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겠다는 놈들이 이 세상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룹의 이름과 이 세상 술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술을 모른다는 사실은 너희들은 터널 속에 앉아있는 놈들이다. 터널 속에 앉아서 이놈들아 세상을 보고 있다고? 너희들이 그래서 안 된다. 사우스 코리아를 한국을 정확히 봐라. 라고 강연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수고하신 그 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수업도 재미있게 지루하면 바로 제 앞에 노골적으로 합법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텍스트는 여기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나눠드린 건데 한자 모르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 내용으로 하려고 하지 실제로 이 한자를 직접적으로 강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기 제1에 보시면 그 논어는 말이죠. 원래 그 공자의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것을 200년 후에 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공자님의 이야기 또 공자와 제자들의 이야기 또 제자들끼리 이야기 이런 것들을 긁어 모아서 그것들을 전부 긁어 모았는데 그러나 폭이 이만큼 되니까 그걸 나눌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20개로 나눠가지고 제1, 제2, 제3, 제4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제1, 제2, 제3은 뭐가 되냐 혹시 누가 노래 시키면 갑자기 노래 기억나지 않죠. 그래서 부를 노래가 없어. 근데 옆에 사람 시키면 그 사람이 노래하면 내가 그 노래도 아는 거야. 옆에 사람 노래하면 그 노래도 알겠어. 그럼 나도 아무 생각도 안 나. 왜 그랬을까? 바로 첫들머리가 생각나지 않기 때문이죠. 언제나 첫들머리가 생각나면 생각나요. 그래서 모든 것을 20장으로 나눠놓고 매일 매 장에 첫 글자 2자를 따서 편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학이 시습지 불영요로 시작했으니까 그 편은 제1인데 학이 앞에 학이편 그래서 학이 시습지 있으니까 학이 2자를 뽑아서 학이편 제1 제2점은 위정지덕이라고 시작하니까 위정편 제2 이렇게 편명을 나눈 것입니다. 그것은 기억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와 제자 입주교 출죽 제라 근이신 범애중에 친인하여 행유 여력이면 즉위 항문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제자 입주교 출죽 제라 근이신하고 범애중에 친인하되 행유 여력이면 즉위 항문하라. 바로 문장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제나 제자는 똑같은 말입니다. 자제. 그 앞뒤가 바뀌어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것들은 바꿀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도에 도중에 쓸 수 있죠. 중도 도중처럼 제자 자제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그 벼슬아치가 되는 방법이 AD 600년 그러니까 당나라 이전까지 전체적으로 과거를 시험봤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지금 1400년 전에 과거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과거도 일부만 뽑지 대부분의 관료들은 융서라고 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자리를 물려받거나 왕과 깊은 관계가 있거나 또는 혼인관계를 맺힌 왕이 혼인관계로 맺어놓은 그런 사람들 또는 국가의 공로 또는 뭐 왕의 귀여움 등등을 해서 이렇게
그 관리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시험 봐서 관리했다는 것은 그건 거의 드문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빨리 시작된 고려 광종 때, 우리나라도 지금 고려 광종 때가 어느 때냐면요, 제주도에 그 한림 앞에 있는 섬이 뭐죠? 비양도 있죠? 비양도가 고려 광종 4년에 생긴 섬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10년 전쯤에 비양도 탄생 1000년 기념하셨을 겁니다. 그쪽 사신 분들 아실 겁니다. 거의 1000년 전지가 된 1000년 한 15년 됐겠네요, 이제. 그래서 그 고려 광종 때 과거가 처음으로 썼을 때인데, 그것도 그 인재를 뽑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무 그 버스라치들이 나와 관계없이 국가의 공로 이런 것들을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들 사병이 있고, 그래서 사병을 자기들의 병사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비양검법이라 해서 죄가 없는 사람들을 풀어줘서 소위 그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내 주변에 관리를 뽑아서 나에게 충성할 사람들을 두고 한 거죠. 그래서 고대 제자나 자제, 소위 벼슬아치들의 자제는 이미 벼슬아치가 되도록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자제는 입주교, 집에 들어와서는 효성스러워야 되고 출죽제, 이 제자는 앞에가 삼신방이 있는 것으로서 겸손제자입니다. 나아가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근이신 삼가하고 믿음직스러워야 되며 범애중 두루 대중을 상하고 친인 어진 것을 가까이 하되 행위어력 행하고도 남은 힘이 있으면 즉 그것으로서 그를 배우라. 자, 저를 보십시오. 전 내용을 할 테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일 먼저 이 지배에 들어와서는 효성, 자제라고 하는 사람, 미래의 권력자가 될, 무시무시한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배에 들어와서는 효성스러워야 된다. 두 번째, 나아가서는 겸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삼가해야 된다. 삼가. 왜 권력자는 삼가해야 되냐면, 저 여성분이 계시지만 여성분하고 저하고 장난을 치면서 제가 저분이 내 팔을 비틀면 장난이 되죠. 왜?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저분의 팔을 비틀면 그때는 장난이 아니고 형법에 그건 폭행입니다. 왜? 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로 힘이 센 사람은 힘으로 장난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미 상대는, 나는 장난쳤다고 하지만 이미 상대는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칼질 싸움도 우리 고등학교 때 흔히 장난친다고 하지만 팔딱 싸움으로 변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고등학교 오면 지켜보고 있으면 큰 녀석 하다가 장난치는 것처럼 깔깔 웃다가 갑자기 싸움으로 확 변합니다. 그래서 뭘 던지거나 뭐 찌르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힘센 자들의 장난에 의해서. 권력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돈 있는 자들도 나는 돈 썼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옆에 같이 그 돈으로 술 먹은 사람을 또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자는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특히 요즘도 공무원들 교육시키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공무원은 법적으로 그거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하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법적으로 안 되는 거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반드시 열심히 노력하고 그를 설득시키려는 일들이 공무원 사회에 이루어져야 돼요. 공무원도 억울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공무원은 법적으로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차게 이야기하는, 이번에 그것이 바로 전임 총리 있죠? 전임 총리. 전임 총리가 이천에 화재 현장에 가서 가장 옳은 말만 했어요. 나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당선됐지만 당선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전임 총리지 않습니까? 전임 총리지만 지금 현 총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옳은 말 정확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욕을 당했다, 창피하다, 화난다. 왜? 바로 그러한 설명, 소위 조심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나는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설득할 만한 그런 근거들,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삼가해야 되고 믿음직스러워야 된다. 근이심. 도로 대중을 사랑하고 어진 것을 가까이 해. 그러니까 입죽효, 집에 들어와서는 효성스럽고 나아가서는 겸손하고 삼가하고 믿음직스럽고 도로 대중을 사랑하고 친히 어진 것을 가까이 6개 하고, 그리고 남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그를 배우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집에 들어와서 효도할 필요도 없고 나가서 겸손할 필요도 없고 조심할 필요도 없고 믿음시킬 필요도 없고 대중을 사랑할 필요 없어. 내가 좋아하는 놈 사랑하면 되고 어진 거 가까이에서 뭐 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부만 잘하면 돼.
라고 해서 길러놓은 사람들이 잡고 있는 정치판이나 경제판을 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고 혜택을 주고 국가의 전체 발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몇몇 자들의 주머니를 불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소위 말 한마리가 말이 달리긴 하지 않습니까? 말 달리기 잘하죠. 말은 전력 질주하면 얼마큼 뛸 수 있을까요? 전력 질주하면. 여러분들 존 웨인이라는 사람 알죠? 옛날에 소비영화 보면 존 웨인 아침부터 범인을 쫓기 저녁까지 달리고 있죠?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이 뭐 오토바이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게.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죠. 말은 전력 질주하면 2.7km를 뜁니다. 더 뛰게 하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2.7km. 그래서 경마장의 가장 긴 경마 코스는 2.5km입니다. 그래서 2.5km인 겁니다. 그런데 천리마라는 말이 있어요. 하루에 1000리를 뛰어요. 400km를 뛰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통계로 보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천리마가 사람을 태우고 1000리를 뛰는 것을 명마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 혼자 사람 안 태우고 신나게 뛰어서 하루에 1000리를 뛰어 천리마일까요? 명마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요. 사람을 태우고 뛰어야만 명마라고 하지 혼자 뛰는 놈은 신기한 놈일 뿐이에요. 그렇죠? 명마라고 안 해요. 신기한 놈일 따름이에요. 인간이 뛰어나고 훌륭한 것은 지 혼자 잘나고 영리한 게 하고 시험 잘 보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의 혜택이 되고 그 사회의 발전을 이루고 또한 그들 소위 멋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조를 하는 것으로서 소위 우리는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혼자 영리하고 시험 잘 보고 해서 절대. 그래서 공자는 첫 번째 지도자 요령으로 표, 재, 신, 근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 하고 혹시 그거 하고 남의 힘이 있냐? 그러면 그것으로 공부해라. 그러면 네가 한 그 공부가 바로 그 사회, 네가 집단 전체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너는 그런 일 없이 네가 공부만 잘하면 오히려 그 사회에 해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자 제일 먼저 이야기한 지도자의 역량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역량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해라.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시면 관기지 그 뜻을 살피고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관기행 그 행적을 살피라. 3년의 무교육은 3년 동안의 무계 고치지 않은 부모의 도를 고치지 않으면 가위효, 가위, 호성스럽다 이럴 만하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스위스 학자는 최초로 인간의 마음을 도형화했습니다. 이렇게 도형화해놓고 사람 마음을 이렇게 해놓고 요것을 에고, 요것을 슈퍼에고, 요것을 이드라고 표현했습니다. 에고는 뭐냐면 한자로는 심 또는 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슈퍼 요것은 뭐냐면 요것은 지나 또는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지금 더워서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앞에서 팥빙수를 씩씩씩 갈아내고 있어요. 와, 저거 한번 먹고 싶다. 근데 그거 한 그릇에 1000원이에요. 근데 내 주머니 속에 1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저거 먹고 싶은데? 그런데 한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만약에 저 팥빙수 1000원짜리를 먹게 되면 너 지금 1000원에 해당하는 없으면 버스비가 없고 버스비가 없으면 너는 지금까지 신제주까지 걸어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해보겠느냐? 라고 한쪽에서 나를 깨우친다. 나는 먹고 싶다는 그런 마음과 그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묻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뭐뭐 하고 싶다가 에고, 자, 이것을 보통 자아라고 합니다. 자, 한자로는. 자예요. 그래서 이것에 충실한, 에고에 충실한 사람, 내가 하고 싶다에 충실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영어로 에고이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에고이스트. 저놈은 에고야, 에고이스트야.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에고에 대해서 항상 교육적이 있는 애가 슈퍼에고예요. 초자아인데,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너 뒷감당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슈퍼에고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나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의지라고 표현합니다. 밑에를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 이들은 잠재의식인데 좀 전에 먹을까 말까 했던 그런 갈등이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잊혀지죠? 영혼이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죠. 내 마음속에 어딘가가 알 수 없는 것에 묻혀 있다가 상황이 되면 다시 그때가 생각이 나죠. 그것을 잠재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요 의식을 처음으로 이들한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프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요것과 요것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부재, 부모가 살아계시면 관기지, 관자는 살핀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see, watch, look이 있는데 see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 뜨고 있으면 보이는 것이 온통 see고 watch는 그런대로 목표가 있는 것을 watch라고 하고 look은 찬찬히 살피면서 관찰하는 것을 look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것도 단어가 많죠. 그렇게 하는데 여기 관자는 look에 해당합니다. 찬찬히 살펴요. 부모가 살아계시면 무엇을 살펴? 그 심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요 심이나 욕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살피라고 했냐면 지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지. 요거 중요한 부분인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행동은 대부분 다 정신병자가 아니고는 지에 해당한 게 많습니다. 말하자면 부모가 자식을 두들겨 패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내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이 똘똘하게 살았으면 나는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기본적인 의식 밑에 깔려 있으니까 패는 거지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자를 패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이나 욕이라고 하지 않고 의나 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계시면 부모님의 행동을 어떤 지일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를 표치하는 것이 그 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행동이 부모가 나를 패? 으이씨, 그거 멍청한 놈들. 왜?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저놈이 저렇게 나가면 나중에 나처럼 오래되면 사람이 좀 힘들어질 텐데 이거 어떻게 두들겨 패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 이것을 바로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 지를 살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우리 제주 할머니들 나한테 항상 이야기하기를 옥돔 머리가 맛있다고. 옥돔 머리가 맛이 있을까요? 맛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주 할머니들이 옥돔 머리를 드시는 것을 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입니다. 지. 내가 안 먹음으로 해서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 좀 더 맛있게 입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물입니다. 그렇죠? 성적인 욕망도 식욕도 다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없으면 그 인간 아니에요. 그래서 입에 가득 하얀 옥돔살 가득 입에 물고 나도 볼이 터지도록 한번 먹어보고 싶어. 그것은 인간이 가진 누구나 다 똑같은 욕망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머리 빨면서 머리 그 사려 있잖아요. 냄새만 나는 옥돔 냄새만. 그걸 빨면서 역시 머리가 맛있어. 그것을 심이라고 생각하면 멍텅구리입니다. 멍텅구리. 그건 의고 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거죠. 옛날에 카톨릭계 유명한 아녀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녀님이 계셨는데 그 수녀님도 수도하는 일생 동안 생선 머리만 드셨대요. 그러니까 다른 수녀님들이 다 몸뚱아리 먹고 뼈다귀 머리만 전부 그 수녀님 갖다 주고 그 수녀님이 계속 빨아먹었는데 다 주변에 멍텅구리들 그 수녀님도 머리가 맛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탕을 끓일 때 국물 맛을 내는 데는 들어간다고 하죠. 그것과 배불리 먹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런 눈, 그럴 때 우리는 효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의 행적,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보고 3년 동안에 그것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쌓고 1년에 쌓고 전통을 2년의 전통을 쌓고 3년의 전통을 쌓고 이렇게 쭉 올라가요. 이것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건 전통이 아닙니다. 저러한 전통은 전통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바람 불고 태풍 불면 금방 무너질 겁니다. 만약에 현명한 전통 쌓기는 어떤 거냐면 바로 앞에 선조가 쌓던 그 약점은 깎아내리고 강한 것은 더 세우고
부려쓰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새로운 전통을 쌓아나가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후배는 어떤 약한 점을 강하게 깎아내고 더 높이 세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쌓아가는 것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통은 수시로 변하고 역사도 변해가야 되는 것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생긴 이유가 그 시대에 대한 적응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제주도에서도 볼만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 처음에 와서 어떤 사람을 전화로 대고 욕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세화라는 곳에 어머니 아버지하고 놀러 갔는데 그 빈집이 하나 있다고 어떤 교수가 가서 좀 놀다 와라. 그래서 신나게 저녁에 떠들고 저는 제대학교 와서 여러 가지 부모님도 모신 적이 있고 바닷가에 집 있으니 얼마나 신나게 놀았죠. 떠들고 나오면서 보니까 문간에가 노인 두 분이 계셔. 그래서 이놈이 참 착하구나. 그래서 동네 노인 갈 데 없는 노인들 두 분을 문간체에 모셔놓고 참 착하게 우리는 먹은 음식을 그분에게 드리고 나왔네요. 우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두 분이 부모님이셔. 우와,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화해놓고 야 이 새끼야, 세상에 나를 이로 개로 만드는 놈이 어디냐 이 새끼야, 나쁜 새끼야. 네 부모님을 그렇게 해. 내가 진 죄를 생각해라. 먹다가 저녁내 떠들고 먹다 나면 죽고 내가 입장이 어떻게 이 나쁜 새끼야. 그러면서 저는 그 이후로 이 안커리 바커리 돼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이 이제 바뀌면서 이런 게 있어요. 아하, 이것이 한때 그게 생겼을 때는 소위 부모님과 같이 밥을 먹어주지 않는 것만도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저처럼 너무 많이 살찌고 난리치니까 밥을 같이 안 먹은 중에서 아니라 같이 먹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럼 안커리 바커리 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다. 아파트를 짓더라도 복도식으로 짓지 말고 계단식으로 지어서 앞에 36평, 그 앞에 16평 그래서 그걸 세트로 아파트 이름도 안파커리. 그래서 손자들도 양쪽에 항상 문 열어놓고 이렇게 보면 부모님 그냥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앞에 자식이라는 그런 마음. 그것을 저는 아파트, 소위 안파커리를 현대적으로 적용해보자. 그리고 자연녹지는 20%씩 거든요. 20%. 그러면 1000평이면 20%를 못 치니까 200평밖에 못 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운데 전부 콘크리트로 도로 만들어서 할머니들 농사짓기 좋아하시니까 비 와도 흙 안 묻게 도로 콘크리트 해주고 가운데다가 좋게 그 정자 지어서 언저리 들어가서 노인도 밥도 좀 돌보시게 그렇게 좀 해드리면 그리고 이름을 안팎거리 요것이 이루어지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미국에 있던 그것들 대부분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람의 장수 조건에 있는 장수 지역 있죠. 장수 지역이 있는데 그 장수 지역의 가장 큰 조건이 뭘까요? 혹시 기억나는 장수 지역의 조건들? 예?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가 있으면 장수할까요? 물이 좋아야 된다. 음식거리가 좋다. 환경의 공기가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좋으면 좋지만 그런다고 해서 공기 나쁘고 물 나쁜 사회에서 장수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제일로 좋은 것은 지금 오키나와가 장수 지역에 탈락했습니다. 오키나와가 굉장히 좋은 전통으로 오래 장수하던 지역인데 지금 장수 탈락한 이유가 뭐냐면 오키나와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패스트푸드 소위 튀김닭 그다음에 햄버거 같은 게 들어오면서 아기 때부터 애들이 그걸 먹어가지고 지금 다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장수 지역이 탈락하면서 대한민국의 무진진한 장수 무진장이 또 다시 지금 장수 지역으로 편입되고 있는데 하버드에서 그걸 연구했는데 장수 조건으로 뭘 삼고 있냐면 좋은 공기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들의 적극적인 서포트라고 표현했어요. 가족들의 주변 가족들의 적극적인 서포트 부모를 요것이 가장 중요한 장수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 좋고 공기 좋은 장수 아닙니다. 그 속에 살더라도 가족들, 자식들과 가족들과 같이 사는 그 즐거움. 그것이 바로 장수의 즐거움이라고 노골적으로 학술적으로 이미 증명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수 지역이 따로 공기 그것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가족들과 같이 살게 해줄 것이냐. 장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건강한 삶은 대한민국 재정 자체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안 아프면요.
병원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의료보험 적게 들고 그 돈이 몇 조가 해야 할 거예요. 사람들 건강하게 살면. 대부분 홀로 계신 노인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좀 전에 앙커리 바크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면 세계적으로 좋은, 지금 노인 정책은, 세계 모든 노인 정책은 지금 저희들도 다 그쪽으로 가고 있지만 격리입니다. 격리. 생격리예요. 그래서 요양병원 생기다 보면 전부 코나 산속에 뭐 숲 밑에 이런 생기고 있어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형태들이에요. 생각들, 노인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격리, 완전히 격리시키는, 사회에서 멀리 뛰어내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앙커리 바크리를 잘하면 노인들을 사회가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최초의 노인 복지 문제의 답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앙커리 바크리 같은 약점은 깎아내고 강점을 세워서 또한 우리의 전통을 받아들인다면, 저는 그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출신들 많으실 텐데 연말정산 하죠? 부모 모시면 연말정산은 확실하게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히려 국가 재정은 더 풍부해집니다. 왜? 부모가 건강해지고 돈 안 쓰고 병원에 안 가면 국가 재정은 그만큼 튼튼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모시는 것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국가의 재정이 이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공무원들을 부모님 계신 대로 발령내 주는 거예요. 내가 표선인데 시책에서 부모님 계시는 표선 쪽에 살고 싶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우선 대체해줘 등등등 해서 부모가 각각,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모와 가까운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극단적인 행동입니다. 말하면 꼭 해서 하는 행동이 있죠. 부모와 사이 가까운 사람은 그걸 안 해요.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고 부모가 없는 사람일수록 극단적인 행동을 쉽게 합니다. 감정대로 확 해서. 그래서 총질하고 칼질한 놈들이 나중에 부모 만나게 되면 그때 울고 찔찔 지랄해요. 그 지랄이라고 하죠. 그걸. 그래서 미리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런 일이 사라진다는 거죠. 미리 예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강조되고, 이 효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어떤 경제적으로까지,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심사숙고하고 생각해야 할 시다고 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관심 갖고 있는 유학에서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바로 효입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어릴 때 그 소위 속담을 하나 들었는데 처음에 그 속담을 듣고 비웃었어요. 어떤 속담이 뭐냐면 할아버지 원수를 손자가 갚는다. 그래서 나는 뭐 그런 걸 정도를 속담이라고 할 수 있냐. 나중에 그 이야기를, 뒷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협박하겠습니다. 협박. 어떻게 협박을 해봐서 그 이야기 뒷면이 바로 여러분들의 협박입니다. 할아버지 원수 싸우면서 A라는 할아버지가 있고 B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둘이 싸워가지고 A가 B를 패버렸어. 나중에 세월이 가서 B라는 할아버지 손자가 A 손자를 패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A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그 밑에 B라는 자식이 있고 C라는 손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A라는 할아버지는 세월이 흐르면서 자식이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B라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덤비는 거예요. 야, 이 새끼하고. 네가 나 해준 거 뭐 했냐, 새끼야. 너 뭐 돈도 없이, 아무 내가 해준 것도 없이 그거 가르치기로 했는데 돈을 줬냐, 새끼야. 이 아버지는 저 자식을 때려 죽이지 왜? 내 새끼니까. 그러면서 한 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한 많은. 그러고 나서 세월이 또 흐릅니다. B도 자식이라고, 새끼라고 장가를 가서 C를 낳았어요, C를. C를 낳아서 또 세월이 지나서 B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느 날 C가, 야, 이 새끼야, 네가 나한테 뭐 해줬어? 돈 줬냐? 명예를 줬냐? 너희들 쟤보다 태어났잖아, 이 새끼들하고. 지가 아버지한테 욕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A라는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돌아선 다음에 내다보면서, 어이구, 속이 시원하다. 당해보니까 어떠냐?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 원수를 갚아버린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우리는 무섭고 이 무서운 일인데, 저는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 제가 촌놈인데, 저는 해남이라고 하는 삼산, 대한민국 가장 남쪽에 있는데 험악한 데 자랐어요. 광주라는 도시에 가려면 5시간씩 걸리고, 목포로 가면 배를 2번 탔어요. 하루가 걸렸어요. 그 촌놈이 그래도 고향이라고 거기를 갔는데, 내 친구가 이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놈이 자기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일꾼을 했어요. 그래서 성질이 급해. 그래서 신경질하면 아이를 작대기로 패버려요. 그러니까 이놈이 항상 도망가서 자기 집 마당에 내려서 산속에 이렇게 되게 가난한 사람들 마을 제일 위에 살아요. 둘 다 하면 산이고. 이렇게 그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 무덤 주변에는 나무가 없잖아요. 그 무덤 이렇게 위에 서가지고 마당에 서 있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야, 이 새끼야! 그랬던 기억이 나. 항상. 그래서 속으로는 저는 나쁜 새끼 생각했는데, 나중에 내가 교수가 돼서 어떻게 해서 그 고향에를 갔는데, 추석날인데 어떤 놈이 무덤 위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 새끼 아들, 지가 아비한테 똑같은 위치에 섰어. 그야말로 손자라가 할아버지 원수를 갚아본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저 새끼 죽이던 내 새끼인데 죽이던 못하고.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인간은 그대로 대를 잇지 않습니까? 대이 있는데 그것들이 인자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에 의해서 그것들이 바로 다음 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식에게 했던 그 방식이 내 손자가 나한테 그 자식에게 할 방식이 굉장히 높아요. 쉽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 양식이 내 자식이 나에게 할 행동 양식일 공상이 높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개판하고 부모가 개판 쳤으면 내 밑에 있는 자식들도 나에게 개판 칠 확률이 높습니다. 100%라고는 말씀드려. 안 그렇다면 나 운 좋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건 아직 모릅니다. 협박 충분합니까? 이로 저는 효도 교육을 예전에는 부생 모육지, 어머니 아버지가 널 낳았으니까 효도하라는 안 돼요. 이제 네가 네 어머니, 네 아버지한테 했던 행동 양식이 네 자식이 네한테 하는 장식이니까 마음대로 안 해. 너희 아버지한테 마음대로 한번 해봐 임마. 네 자식이 너한테 똑같이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에 가까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앙코리 박거리는 제발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제가 전통을 말씀드렸죠. 나쁜 것 깎아내고 좋은 것을 세우고 해서 그 다음, 우리나라가 정치가 개판인 이유는 망가지면 싹 지우고 새로 시작해. 이름 바꾸고 또 망가지면 싹 지우고 이름 바꾸고 또 시작해. 전통이 하나도 없어. 영원히 전통이 없는 거예요. 전통이 생기려면 망한 요인을 깊이 파내고 우리가 잘한 것을 높이 세워서 그 다음 때를 이끌어 가야죠. 그래야 우리는 그 전통 있는 정당,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정치인들은 아니고 몰입해라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몰입해. 아시죠? 몰입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하는 그 몰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치에 실패했으면 그 장점을 거의 바닥까지 깎아내야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우리의 강점을 세우고 해서 그 다음으로 이어나가는 것. 그래야 우리는 전통 있는 정치 집단이 생기는 건데, 우리는 매번 새로울 거예요. 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면, 일본은 50년 동안 자민당이 하고 있죠. 자유민주당이죠. 자유당하고 민주당 섞어서 자민당이 됐는데 52년이 거기서 하고 있죠. 영국 속담에 absolute power, 절대적인 권력은 absolute truth입니다. 100% 썩습니다. 너무,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촛불 들어가고 쫓아내잖아요. 이거 우리는 그냥 웃으셨죠? 이거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촛불 들었다고 대통령이 나가요. 외국의 대통령 쫓아내려면 국가적인 전쟁, 수십만 명이 죽고 난리를 치고 도시 다 깨져야만 대통령이 나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촛불 들어보면 나가버려. 이런 나라가,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간인구가 갖고 있는 바로 위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빠던이란 말이에요? 빠던이란 말이에요? 빠던은 뭐냐면 야구할 때 딱 치고 안타가 나면 빠따 던지는 거거든요. 배트 플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 배트 플립이 나오면 엄청 애기 없는 짓이기 때문에 양쪽 당한 수비하는 팀에서 전부 쫓아나와서 운동장에서 코피가 터지도록 싸우고 집단 패싸움할 정도로 엄청 나쁜 짓이에요. 이게 건방짓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프로야구가 지금 안 열리고 있으니까 한국 프로야구를 ESPN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료 관객만 해도 뭐 7억 정도 되는 이런 세계적인 스포츠 채널에서 한국 야구를 중계를 했네요. 근데 한국 애들이 딱 잡고, 근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배트 플립이라고 해갖고 빠던이라고 하는데 빠던이 뭐냐면 웃기는 말이에요. 빠따 던지기예요. 웃기는 말이에요. 배트를 빠따라고 하잖아요. 빠따 던지기. 그게 빠던이에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만약에 미개한 나라 웃기는 놈들이었으면 저 새끼들 하는 짓을 이제 개싸가지들 이야기 할 텐데 한국 위상이 어디까지 가 있냐면 빠다라니까 그게 더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미국 놈들이. 자기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무리하다고 봤는데 무례한 짓이라고 보고 폭력 사태가 있는데 한국 애들 하니까 재밌어. 이야! 그래갖고 저 빠던 본다고 아직도 안 나오려고 어떤 선수가 딱 하니까 와! 나왔다고 이름도 빠던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름이 미국에서 빠던이라고 불러. 빠던. 자기들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것이 지금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한국이에요. 자기들은 그렇게 무리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지금 재밌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마스크도 하고 계시는데 미국 애들, 서양 애들은 자기들의 좀 생각 속이 얼마나 옹졸한 생각인지 마스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병이 걸렸을 때 다른 사람이 가진 병을 내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고 나의 보호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보호.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보호에는 거의 요즘 특히는 팬데믹 상태에서는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병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 7,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프랑스 애들은 그걸 보는 순간 병 걸리지 않겠다고 저질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있는 행위를 굉장히 멀찍하고 나쁜 새끼들 자기 중심.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조차도 지금 그들은 한국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영국 BBC라고 하는 방송이 지금 세계적인 방송인데 BBC는 브리티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죠. 요 BBC라는 방송은 매일 한국 뉴스가 나가가지고 한국 국영 방송이라고 이름이 붙어요. 매일 나가요. 매일. 한국 뉴스가 아예 있어버려요. 아예 딱 한국.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을 살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불안인지 부기자고 환부진하라. 불안은 걱정하라. 인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환부진. 다른 사람들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라. 저를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불안, 걱정하지 마라. 인지 부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라. 제가 왜 이것을 리더십 관행에 끼웠을까요? 문장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이, 역시 너는 구식택택이야. 얘는 PR 시대니까 자기를 PR해야지. 남 알아주지,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스럽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모순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여기 제주 분들이 다 몰려 계시고, 한 몇 분 지나고 악수하고 나면 다 누구네 식구 누구 다 아는 분들이에요. 이런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뭐 했고 군의원 했고 뭐 했고 해가지고 나에 대한 정보를 주변 사람 막 누르고 노력해요. 나는 누구고 우리 자식은 뭐하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막 나의 정보를 주려고 노력해요. 그 사람의 말을 다 열심히 듣고 그러셨습니까? 훌륭하십니다 라고 하고 이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이 많지? 이렇게. 또는 어떤 사람은 대신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그냥 무심하게 입으셨는데 잘 어울리세요. 무심하게. 색깔도 잘 고르시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그 자체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같은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을 짧게 하셨는데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품성 이런 것에 짧은 머리가 오히려 훨씬 넓고 단단해 보이세요. 좋아 보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분 인격 그 자체,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금 양복을 입으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입으셨는데 참 편하게 보여서 참 좋아요. 양복이.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내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양복을 편하게 입으셨거든요. 아주 편안하게. 어떤 분들 양복 입으면 굉장히 불편한데 아주 편안하게 입으셨어요.
등등등 이렇게 더군다나 나이 드신 노란색을 택했다는 대단한데 노란색을 잘 소화하셨네. 이렇게 하면 자 나중에 좀 전에 자기에 대한 정보를 주려고 했던 사람과 주변의 사람들 알아주고 그분들에 대해서 소위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그분의 취향에 대해서 동의를 표해준 그분하고 둘이 이 서클의 회장을 나온다고 어떤 분이 될까요? 뻔하죠.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방송이라든가 불특정 다수라고 해요. 그것을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방송이라도 하는 데서 나의 정보를 주는 것을 광고라고 해요. 선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매번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정보를 주는 것은 사람들이 자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고로 좁은 집단, 같이 친밀한 집단 속의 지도자는 남의 특성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야, 우리 축구 한번 하자가 아니라 야, 너 없으면 우리 축구 어떻게 하냐? 말 한마디 시키더라도 지난번에도 멋있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감동시킨 누구누구 씨 한번 이야기 상대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분들을 알아주는 그런 분들. 그래서 실제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큰 덕목은 남을 알아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에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그 그룹 속에서 상대방들을 어긋이 칭찬하면 다 안 이쁜데 이쁘다고 하면 안 되죠. 식기가 다른데 뭐 색깔이 뭐 이상한데 그런 거 아니고 있는 그대로 상대를 인정해주는 이런 거죠. 야 아침에 저 차 타고 지나가는데 너 지나가더라. 너 오늘 기분 좋은 일이지. 근데 아니야 아침에 너 길 걸어가는데 씩씩하게 걸어가서 아 좋은 일인 것 같다 생각해서 내 시선이 당신에게 목을 걸고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걷는 모습이 문제가 아니죠. 너에 대해서는 관심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자, 지도자의 길입니다. 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선거철 되면 뒤에다가 어디 초등학교 뭐 학부모 부회장 해가지고 뒤에다 20개 30개 써갖고 다니서 부주기수죠. 혹시 여러분들 그거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죠. 제일 가까운 쓰레기통이 저예요. 그죠? 나중에 찢으려면 찢어지도 않아서 성질을 욕까지 해가면서 찢어버리는 것이 바로 남에게 특히 이렇게 가까이 사는 사람 중에서 나의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리더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자가 되는 길이고 그런 분들을 우리는 바로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군자불기입니다. 군자불기. 군자불기는 군자는 그릇이 아니란데 그릇에 대해서 나는 그릇을 만약에 파김치를 담으면 어디 담아야 될까요? 파김치를 대접이 담아요. 그 다음에 국은 국그릇. 그 다음에 뭐 밥은 공기. 그래서 사실은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정해집니다. 용도가. 굽이 높은 그릇은 어디다 쓸까요? 굽이 높은 그릇. 굽이 높은 그릇은 어디 쓰죠? 제기입니다. 네, 왜냐면 이것은 받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받든다. 위로 올린다. 네, 받든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릇은 근데 제주어니까 완벽하게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 것이에요. 종지. 하나는 장그릇. 원래 종지는 장그릇이죠. 그 외에 제주에서는 중요하게 윷놀이 할 때 그걸 사용하시더라고. 그거 빼놓고는 거의 모든 그릇은 자기의 노릇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그릇처럼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모든 분 다 계시지만 나는 그 주변에 싸움이 일어나거나 특히 부부싸움 일어나신 장면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재미난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나는 남자야 또는 나는 여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내가 오늘 과장하고 술 먹으면서 여러 그럴 수밖에 없었고 오늘 어디서 늦잠 자고서 이것 때문이고 술 먹어서 그것 때문에 날마다 해서 나는 남자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러 네가 고쳐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고치지 못하니까 네가 나를 따라서 고쳐라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싸움의 원인입니다. 근데 육아에 대가했던 율곡 이인은
어머니 생신날, 신산 생일날 갑자기 짠 하고서 색땡 떼뜻을 입고 나타나서 춤을 추기 시작해서 어머니를 박장대소하게 했다는 것이. 그 뭘 면하면 사람은 고정돼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나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저는 선생이니까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런 강의 여러분들 듣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2차로 가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막걸리 집 가서 막걸리를 한잔 하시죠. 그리고 내가 지금 또 율곡이가 해가면서 하면 여러분 듣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거기에서는 또 막걸리 이야기라든가 또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 또는 심지어는 그 못된 정치나 올려놓고 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언제든지 그 대화 주제가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재난, 재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상온에서는 물이지만 고온에서는 기체가 되고 저온에서는 고체가 된다. 그렇죠? 따뜻한 얼음이 되니까. 그런데 고온에서도 기체가 안 되고 저온에서도 고체가 안 되는 상태를 우리는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H2O라는 화학적인 성분만 변하지 않으면 나는 시간에 따라서 언제든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묻겠습니다. 설거지를 여자가 해야 된다라고 어디에 써져 있죠? 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어디 없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이 낳는 일 남자가 할 수 없어요. 아이 만드는 일 여자가 할 수 없어요. 그 일 외에는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를 맞춰갈 수 있어요. 시대. 언제 저는 결혼 주례를 많이 보는데 그 주례할 때도 중요한 대마가 타는 거 바로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고집하지 마라. 필요하면 남편이 병들어 누워있으면 못 박는 것에부터 중노동도 할 각오가 여전히 돼 있어야 되고 또한 아내가 아프면 밥하는 거 설거지 모든 것 다 할 준비가 돼 있어야만 된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은 고지가 떨어지거나 주변 웃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군자는 공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공자는 인간은 역할이 정해진 그릇같이 그릇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고사도 많죠. 여세출이란 말도 있고 여세출이 아시죠? 여세 세상과 더불어서 밀고 나간다. 여세출이 또는 이 교자는 어려운 한자인데요. 악교 교자입니다. 악교교. 악교가 여러분들 소뼈를 많이 삶거나 또는 그 민어라고 하는 고기에 불에 같은 걸 많이 삶아서 끈적하게 되잖아요. 그것으로 이렇게 해서 옛날에 목재 같은 걸 붙이고 하는데 악교를 썼습니다. 악교라고 하는데 이 주는 뭐냐면 기동주자인데 우리가 가야금 같은 거 치면은 우리는 지금 기타를 치면 줄 자체가 굵기가 틀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공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줄 굵기가 틀린 것이 아니고 똑같은 굵기의 줄을 걸어서 똑같은 악력으로 전체적으로 다 당긴 다음에 요것이 악기라면 요렇게 줄이 있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를 고정시킨 다음에 여기다 줄을 받침을 여기 받침, 여기 받침, 여기 받침. 여기가 가장 짧죠? 여기서 길고, 그 다음에 더 길고. 그래서 여기는 고음이 나고 올라갈수록 저음이 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 가야금입니다. 요 밑에 받쳐지는 것을 주라고 합니다. 주. 받침대입니다. 그래서 받침대를 악역치라고서 스를 연주하다. 때릴 꽃자, 여러분들 왜 때릴 꽃자를 쓰냐면은 가야금은 뜯지만 고는 이렇게 막대로 치는 거 보셨죠? 이 고예요, 고. 치는 건데. 그래서 가야금을 치는데 그 밑에 받침대를 악여치라고 친다. 연주한다는 뜻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느 날 딱 연주했는데 그날 너무 튜닝이 잘 돼서 소리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튜닝이 계속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서 밑에다 악여치를 하고서 그 다음날 다른 연주로 갔는데 영 아닌 거예요. 왜? 날씨가 틀리고 비가 오면 매번 틀린 거예요.
그래서 튜닝은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한 번 됐다고 완료된 그 사람 매번 새로 시작할 때마다 한 것처럼 인간도 고정시키지 말고 매번 그 상황에 따라서 오늘 내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조심하면 저도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꼰대라는 말이에요. 꼰대. 어른이라고 하지 않고 꼰대라고 해요. 이 꼰대는 무엇을 꼰대라고 하냐면 바로 요 지점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꼰대라고 해요. 젊은이들.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서 자기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른을 어르신네라고 표현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따라서 자기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꼰대가 되시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들 꼰대란 말 흔히 씁니다. 흔히. 자기 자신은 모습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페이지 밑에 보시면 중국 문인의 자와 출문 여변 대빈하고 사민 여승 대지하라 기소불효기문 물시연하라. 중궁이 어질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문을 나서서는 큰 손님을 맞이하듯이 하고 백사민 백성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드리시라. 기소불효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은 물시연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질이 뭐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백성들을 맞이할 때는 큰 손님들을 만나듯이 해라. 그리고 백성들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지내듯이 하라. 큰 제사,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전에는, 저는 요즘 그런 게 없던데, 예전에 저 어릴 때 보면 밤을 깎아서 이렇게 높이 해가지고 제사 올리고 있어요. 시제 같은 게 지내면. 그거 놀 때 얼마나 조심히 나가겠어요? 배도 어떻게 이렇게 밑에 깎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싸서 높이 해서 이렇게.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는 그 호남 쪽에서 숭어 같은 것을 이렇게 제사에 올리는데 그거 부서지면 큰일 나니까 대꼬쟁이로 꽂아서 비늘 하나만 떨어도 바꿔 비늘 하나만 다쳐. 그처럼 백성들을 부를 때는 그처럼 조심해서 상을 설치하는 것, 상 위에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리고 기소불효, 네가 불효하기 싫은 것은 불시에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해버릴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은 내가 그 일을 당하면 어떻겠냐 결정하면 돼요. 기소불효, 내 자신이 불효 당하기 싫은 것은 물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고 결정하라. 그러면 당신은 현명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 일을 해버려? 그래. 근데 내가 그걸 당하는 입장이면 어떨까? 그것만 한 번 더 세고보면 일이 리더자로서 자기 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당한다면 너 죽여버려? 너 죽고 싶어? 물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패버려? 너 맞고 싶어?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몇 분까지 하시기로 했죠? 4시 반까지. 4시 반까지, 그럼 4시 한 15분까지 하실까요? 쉬는 시간 없이. 15분까지. 대신에 여러분들 그 강의 내용을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뭔가 여기 오셨으니까 뭔가 얻어가도록 그렇게 제가 철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3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개강자라는 사람이 환도 도적을 걱정하여 공자에게 물었더니 공자가 대답할 말하기를 진실로 군실로 자지부려 그대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수상지 비록 그에게 상을 준다고 할지라도 부절 훔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개강자 개강자라는 사람이 환도 도적을 걱정하여 공자에게 물었더니 공자가 대답해 말하기를 구는 진실로 굳자 자지부려 그대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수상지 비록 상을 준다고 할지라도 부절 훔치지 않을 것이다. 자, 개강자는 지금 중국 산동반도에 있는 노나라의 재상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공자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는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 걱정이야. 그러니까 공자가 씩 웃으면서 야, 진실로 자지부려 그대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그 도둑놈들에게 상을 주면서 훔쳐라 해도 부절 훔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학생들의 그런 시험을 냅니다. 요 밑에 주옥이 해놓고 공자는
성인이시기 때문에 그대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들에게 상을 주면서 훔치라고 훔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 그런데 입이 거친 임동춘이가 만약에 그 자리에 대답을 대신한다면 뭐라고 했겠느냐? 정답을 써라. 정답이 뭐게요? 에이 도둑놈 새끼. 네가 헤쳐먹으니까 다 밑에 놈 다 헤쳐먹잖아. 도둑놈 새끼야. 그게 답입니다. 제일 위에 사람이 나라를 들어먹고 헤쳐먹으면 그 밑에 놈은 노골적으로 해먹습니다. 노골적으로 해먹습니다. 고로 노나라 이 사람이 재상인 내가 입장에서 도둑이 많다고 하는 것은 네가 훔치기 때문이야 이놈아. 네가 훔치지 않으면 밑에 도둑놈이 상중에서 훔쳐해도 안 훔쳐. 네가 도둑놈이기 때문에. 저는 제주 와서 제일 맛있는 것 중 하나가 자리젓입니다. 호남이도 원래 젓갈에 익숙했지만 자리젓을 먹고 이거 봐라 이거. 지금도 집사람하고 가끔 제가 자리젓을 사서 냉장고에 놓으면 집사람은 치우고 저는 또 사다 놓고 하는 게 나는 맛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입맛 없을 때 그것만 먹으면 입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자리젓을 맛있게 담으려면 작은 자리를 사서 큰 자리를 뼈가 뻗으니 구워 먹고 작은 자리에서 소금을 범벅해서 큰 데 넣고 나중에 그 소금을 골고루 뿌려서 묻힌 다음에 항아리에 넣고 맨 위에다가 소금을 2cm, 3cm 높이 쌓아놓고 한 1년 기다리면 자리젓이 되죠. 자리젓이 어떤 사람이 잘 썩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소금을 더 치라고 했더니 자리젓을 전부 뒤집은 다음에 맨 밑에다가 막 소금을 뿌렸어요. 나중에 밑에는 너무 짠 게 아니고 너무 많지만 씁니다. 써서 먹는데 위에는 썩는 거예요. 그래 자리젓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썩지 않게 하려면 맨 위에다가 소금을 쳐야 됩니다. 그것을 자리젓의 원리라고 합니다. 제가 공무원들 제가 도청 공무원들이고 다 제가 교육시켜 다녔는데 청년교육 시켰는데 제가 청년교육 부탁 들어오면 무슨 갑니다. 과장님 참석하십니까? 얼마 전에도 검찰에서 청년교육 필요합니다. 혹시 검사장님 오십니까? 안 와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하세요. 나는 안 합니다. 왜? 청년교육이라고 해서 아랫사람들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위아래 고루 좋아합니다. 특히 오히려 더 중요하게 받을 사람은 윗사람들인데 윗사람은 마치 받을 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사라지고 밑에 구급 애들만 죽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밑에는 짜서 얘들은 청년교육이라면 지지고 말만 들어 짜증나. 사실은 윗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왜? 밑에 놈들은 먹으려고도 먹을 것도 없어요. 뭘 먹을 거예요? 뭐 얼마나 돈을 벌을 수 없고 왜 근데 그 사람들만 시키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명확히 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리더자가 청렴하면 밑에 사람들은 지금 교통공무원들이 혹시 단속할 때 돈 받던가요? 안 받아요. 받는다면 지금 위에 도지사부터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안 받는다면 도지사도 안 받고 있는 것이고. 저는 지금도 군대 생활을 하도 지켜지게 갖고 우리 중대장이 우순세라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병원으로 갔다가 하사관들이 하도 전쟁 때 많이 죽으니까 6.25 때 많이 죽으니까 하사관이 됐어요. 나중에 젊은 사관들이 많이 죽으니까 하사관 똘똘한 놈 중에서 뽑아서 이 사람 장교가 됐어요. 그 옛날에 그런 시절 6.25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병으로 왔다가 하사관 됐다가 장교 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육군 대령까지 공군 대령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정보부 장관이에요. 밑에서부터 다 알아요. 이 사람도 꼼짝도 못해서 왜? 자기가 다 해봤어요. 말하자면 담배를 당직대에 올라가면 그 순찰을 하거나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되게 장교들은 얘가 담배 피운다고 얘 주머니를 뒤져봐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를 뒤지냐면 왜냐하면 내가 담배가 피운다는 사실을 중대장이 알고 있으니까 내 주머니를 센터라고 하는데 주머니를 뒤질 우려가 있어. 이게 옆에 사람한테 맡겨. 그걸 알고 있어. 지가 해봐서. 그래서 옆에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옆에 사람 뒤져버려요. 그리고 입초 보초에서 보통 동초라고 해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입초 밖에서 추울 때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바람 덜 분 밑에 그쪽으로 앉아있으면 쪽을 나중에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철모 있죠? 철모를 깔고 앉아요.
철모 깔고 뒤에 페인트가 벗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장교들은 철모를 딱 보고 안 까졌으면 괜찮네. 우리는 그거 알고 철모를 옆에 세워가지고 깔고 앉아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전부 다른 장교들은 바닥 보는데 이 사람 옆에를 봐. 군대 생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윗사람이 잘하는 밑에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밑에 사람이 그 사람에서 윗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또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강자가 판도 도적을 걱정하여 물어 공자에게 물었더니 진실로 자지부려 그대가 욕심을 부려 부절 그대에게 수상지 그에게 상을 그 도적에게 수상지 상을 주더라도 부절 훔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페이지 제일 밑에 군자 구제기요 소인 구제인하다 5분 남았습니다. 5분만 쭉 참으시면 됩니다. 군자는 구제기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타인에게서 구한다. 자 들어보십시오.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타인에게서 구하는 건데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같이 무슨 뭘 했는데 그 일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회의를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그 일을 잘못했을까요? 그때 두 가지 지도자 타입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도자 당신은 그 정문 보초 어떻게 돼? 그다음 프랑카드 어디다 당신은 말이야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받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은 뭐 있잖아. 요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번에 크게 실수했는데 내가 이번에 그것을 할 때 이렇게 몇 가지만 다 이렇게 짚어서 했으면 일이 좋았을 텐데 참 이번에 내가 그 일을 못한 것이 참 섭섭하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나눕니다. 좀 전에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사람도 의견을 내놓지 않고 이미 다 결정 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먼저 잘못했다고 하는 지도자의 경우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실수 바로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면 잘못의 원인을 소인은 타인에게서 구하기 때문에 계속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생기면 또 실수 또 나는 없으니까 잘못 없으니까 왜? 잘못은 저놈이 했고 저놈이 있고 저놈이 있고 나는 한 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전에 자기에게서 구한 사람은 그 일이 다음에 했을 때 밑에 사람 전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에 참 좀 전에 그 예전에 여러분들 그 메르스 때 정부 욕 많이 했죠? 그 병원 욕하고 막.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준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누구 욕하고 했는데 실제로 그때 그 담당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서 이 체제를 만들어서 이번에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지도자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번에 우리나라 참 최고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미국은 트럼프가 주로 이야기하죠. 일본은 아베가 이야기하죠. 우리나라는 누가 합니까? 의사들이 민간인들이 하죠. 공무원이지만 임시공무원입니다. 임시공무원입니다. 근데 그 공무원 임시공무원이면서 관료죠. 우리는 그걸 관료라고 합니다. 관료.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전문가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전문가가 트럼프는 이 미친놈이 폐에다가 약물 주면 그럼 회충 죽이려면 염산이 최고죠. 회충 죽이는데 염산만 죽었어요. 염산 먹으면 싹 죽어버리지. 사람도 죽어버리지만 어떻게 코로나 죽었는데 거기다가 동물을 주사는 그러니 여러분도 행복한 거죠. 실제 동물을 주입해서 죽은 놈도 있대요. 미국에서. 물론 그놈도 미친놈이지만 바로 우리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정적인 그 군자가 자기에서 원인을 찾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정치인이니까 너는 병을 공부했던 사람도 나보다 나아. 고로 이 문제는 네가 해결해. 나는 당신의 정권을 주고 이번에 보니까 정은경이란 그분이 얼마나 멋지게 갖고 있냐면 경찰이고 법원 심지어는 검찰에까지도 자기들이 요구하면 모든 것 심지어는 여기 KT나 SK조차 민간인 회사에도 누구누구 다니는 사람 행동 다 찍어내 그럼 다 가져오도록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더 무서운 거예요. 최소한 병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그 사람 행동 조사에 행동 동선 쫙 가져 무조건 복종하도록.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얼굴도 답답하게 생겼죠. 융통성이 없어. 한 번 하면 하니까 꼼짝마다 다 내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죠. 미친놈 하나 나와서 좀 하루 동안에 나이트클럽을 5바지 다닌 놈이 생겼대요.
고미친 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고미친 놈. 근데 그것이 사람이에요. 다 여러분처럼 좋으면 세상이 너무 재미없어요. 고도로 치는 놈도 있고. 자, 조금만 하나만 더 합시다. 두 번째, 요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석공이 문정하니, 3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좌로 제13을 보시면, 석공이 문정, 정치를 물으니, 공자가 말하기를, 근자열의 원자래라. 근자열, 가까운 사람이 열, 좋아해야지. 설자인데, 열이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열이라고. 근자열의 원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좋아해야지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온다. 덮어버리고 제 이야기 들읍시다. 저는 집안이 엄청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서울대 법대를 2회로 나와가지고 고등거실 수석해가지고 엄청났죠. 그래서 국회의원을 나왔는데 3번 나왔는데 3번 다 떨어졌어요. 근데 누구한테 떨어졌냐면 동네 방앗간 주인한테 떨어졌어요. 방앗간 주인한테. 그 사람이 김봉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김봉호 국회의원. 해남에.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집안 욕이니까 말 안 할게요. 근데 김봉호라는 사람은 전남대 농대를 나왔고 정미소 주인일 뿐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민주공화당이에요. 우리 집안 사람은 김대중 씨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이었고 서울대 법대에다가 소위 김대중 씨 뭐라고 하는지 법정 대리인이. 게임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3번 떨어졌어. 왜? 동네 사람들을 우습게 봐요. 야, 이 새끼 잘못다! 안 돼요, 절대. 가까이 있는 사람, 우선 제일 먼저 말을 퍼뜨리고 그 사람의 정보를 받아서 그 동네 사람 누구지? 그래서 바로 내 주변, 그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야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정치를 하고 싶다, 리더가 되고 싶으면 제일 먼저 내 가족, 내 자식들, 내 마누라, 내 남편이 환영하고 그들로부터 적극적인 응원을 받고 난 다음에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밭이 썩은 사다리와 같습니다. 올라갈수록 위험해집니다. 올라갈수록 가슴이 크고 큰 판에 갈수록 위험합니다. 바로 내 주변, 내가 하고 싶으면 내 동네에서 나는 결정적으로 당신 아니면 누가 해? 라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 위에 서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공자가 이야기합니다. 옆에 사람이 근자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해야만 멀리 있는 사람 따라서 온다. 왜? 여러분들은 나 그래서 요즘 국회의원 나오면 그 사람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기회에 있다면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그 사람, 그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 너 그때 대학원 나올 때 그 사람 어때? 너 그 동네 살 때 그 사람 살잖아. 그거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을 거 아니면 그때 여기 나오면 끝장 나버리는 겁니다. 자, 근자열의 원자래입니다. 근자, 가까운 사람이 좋아 먼 곳에, 먼 분들이 오십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또 속이긴 같습니다. 제가 15분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20분까지 해가지고 화장실도 안 갔다 왔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뭔가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욕은 많이 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좋은 강의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